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는 서울의 지하철과 빠른 인터넷, 사람들의 친절함 등이 있을 텐데요. 그중 서울의 지하철과 한국의 빠른 인터넷은 항상 외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빠른 인터넷이 바탕이 되는 만큼 한국은 스마트폰 보유율도 세계 1위를 달립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로 조사 대상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5%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국민 전체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은 만큼 그걸 뒷받침하려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겠죠?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클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바일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21mbps로 조사 대상 140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도 제일 많이 하고 인터넷도 제일 빠르고 역시 누가 뭐래도 IT 최강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제 비영리 단체인 전자프론티어 재단에서 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한국은 왜 글로벌 광대 여통신의 선두주자인가? 로 5G 통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광섬유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백만 명의 5G 통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중 대부분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5G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자원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왜 한국처럼 5G가 보편화되지 못했을까요? 전자프론티어 재단은 한국이 ICT 선도주자가 되기 위해 수십 년간의 노력과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은 ICT 인프라 건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보편적인 전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통신업계에 특별하게 투자를 지원했습니다. 정부의 통신 분야의 신속한 롤아웃으로 국내 총 생산액의 1% 가까이를 전자전환기 연구 개발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것이 마침내 1986년에 순수 국내 기술로만 TDX 전전자교환기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0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고 이때 한국은 전쟁 발발 이후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TDX 개발은 한국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건이며 통신과 인터넷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TDX의 개발 7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3명 중 1명만이 통신이 가능하던 것이었으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엄청난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용 전화통신망이 구축된 직후 우리 정부는 정부 서비스를 전산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정부는 이를 위해서 국가기관 전산망인 NBIS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닉스에서 작동하는 컴퓨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데플리케이션과 각종 산업과 교육, 연구기관이 새롭게 데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1990년대까지 계속 이어왔으며 정부는 보급률을 높이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당시 통신망의 대부분이 구리선이었던 것을 광섬 유케이블로 전환하기 위해 약 6,2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수십 개 대도시에 1.5mbps 속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러한 노력들을 단기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서도 시장 조사를 끊임없이 하여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이뤄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통신 기반 시설이 아예 없던 1950년대에서 불과 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광케이블이 모든 곳에 깔린 나라가 된 것입니다. ET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만든 보편적인 광케이블 인프라는 향후 수십 년 동안은 다른 국가들보다 저렴한 추가 투자만으로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엄청난 발전을 감탄하고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힘을 합쳐 이겨내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사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매년 1에서 2주 정도씩 한국에 출장을 간다. 그런데 한국은 갈 때마다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나는 한국에 자주 오는 만큼 한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해온지 알고 있다.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이 계속 더 빨리 변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한국에 5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내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가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찾는 일은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어딜 가든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고 심지어는 버스에서도 쓸 수 있다. 지하철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고 한국에서 와이파이를 마음껏 못 쓰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인터넷에서 허전함을 느낄 것 같아. 요즘 학교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배웠는데 배우기 전까지는 나는 한국과 북한이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 심지어 우리 학교에는 한국인도 많은데 말이야. 한국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못 사는 나라일지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 남북전쟁은 한국에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다만은 힘든 시기에도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 것 같다. 북한은 아직도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말이야. 남한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집념이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 아무런 기술도 없고 기반 시설도 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말이 돼? 한국이 게임 강국이 된 것은 깊은 역사가 있었구나. 그들에게는 빠른 인터넷이 보급되었기에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모든 곳에 광대역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게 가능한 일이야. 내가 살고 있는 위스콘신만 해도 겨울이 되면 눈 때문에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자주 끊기는데 말이야.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도 인터넷이 안 끊기겠네. 이처럼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그 발전 속도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다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어려운 용어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려 든다면 자연히 이용자는 감소하고 국내 통신사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추락할 것입니다. 꾸준히 발전해 나가려면 기술 개발만큼 좋은 정책도 꾸준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